고진감래 할머니의 사연 라디오. 며느리가 전화해요. 하루에 30통씩 하는 말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인간 진짜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인간은 제 아들입니다. 저는 처음엔 그 애가 너무 힘든 줄 알았어요. 아들요? 그래, 얘기할 사람 없으면 나한테 해라. 그런데 그 말이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아니, 아들 며느리의 인생도 망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결국 저는 시집살이 시킨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덕입니다. 올해 74세입니다. 제가 겪은 이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겪으면서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3개월 동안 며느리에게 하루에 30통씩 전화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울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겪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며느리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될 줄.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라는 관계 때문에 참고 계신 분들 말이에요. 특히 시집살이를 많이 하고 힘들었던 저는 시집살이에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 보면 절대로 시집살이는 시키지 않고 친구 같은 시어머니는 못 되더라도 편안하게 며느리가 하는 말 정도는 경청하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옛말에 시집살이 당한 사람이 시킨다는 말도 있지만 저는 그 말을 절대로 실천하지 않으리라 또 다짐했고 혹여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아들 며느리와 거리를 두고 멀리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참는 게 항상 미덕은 아니라는 걸요. 그날도 전화가 왔습니다. 오전 7시 조용한 아침 식탁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휴대폰 화면에 며느리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로 3개월째입니다. 하루에요. 하루에 30통. 아직 해도 제대로 뜨지 않은 일은 아침부터 밤 11시, 12시 상관없이 쉬지 않고 울려대는 그 전화벨 소리가 이제는 공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받았어요. 무슨 급한 일이 있나 싶어서.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응, 무슨 일이야? 하지만 돌아오는 건 항상 같은 말들이었어요. 저 인간이 뭘 잘못했는지 아세요? 제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아세요? 저 인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냐고요. 그런 말들을 하루에 몇십 번씩 들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전화를 받지 않아요. 하지만 멈추지 않죠. 하루 종일 끊임없이 울려댑니다. 이게 벌써 3개월째입니다. 74세가 되어서 이런 일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며느리에게 이런 일을 당할 줄.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차를 마저 마셨어요. 하지만 진동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온해 보이는 아침이었지만 제게는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며느리가 전화하기 시작한 건 3개월 전이었어요. 어머니, 저 민정이에요. 목소리가 울먹울먹했어요. 뭔가 힘든 일이 있나 싶어서 마음이 쓰였죠.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니, 성호가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요. 아들 성우 이야기였어요. 제 둘째 아들이죠.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그런데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줘요. 언제 들어온다는 말도, 어디 있다는 말도. 민정이의 목소리에서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아이고, 그랬어? 속상하겠다. 저는 며느리 마음을 이해했어요. 신혼 2년 차인데 남편이 매일 늦게 들어오면서 연락도 안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어머니, 제가 카톡 보내도 안 읽어요. 전화해도 안 받고. 집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짜증나 죽겠어요. 걔가 왜 그런다니?
그래, 내 말도 맞다. 워낙 성우 성격이 무뚝뚝해서 그래. 저는 며느리 편을 들어줬어요. 정말 성우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성우한테 내가 한마디 할게 집에 있는 아내한테 연락 정도는 해야지. 정말요? 고마워요, 어머니. 민정이가 고마워하더라고요. 어려운 일이나 하고 싶은 얘기는 나한테 전화해라. 언제든지 힘든 일 있으면 전화해. 그때는 정말 며느리가 안쓰러웠어요. 혼자 답답할 텐데 시어머니라도 얘기를 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어머니가 이해해 주시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친정 엄마한테는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럼 시어머니가 뭐 하러 있겠어. 힘들 때 의지하라고 있는 거지. 그날 저녁 성우한테 전화했어요. 성호야, 민정이가 많이 외로워하더라. 늦게 들어갈 때는 연락 좀 해주지 그러니. 엄마, 회사 일이 바빠서. 바빠도 카톡 한 통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아내가 걱정하잖아. 알겠어요. 앞으로 연락할게요. 다음 날 민정이가 또 전화했어요. 어머니, 어제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죠? 성호가 카톡 보내더라고요. 그래? 다행이다.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성호는 계속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식이었어요. 며느리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저는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고 큰 도움은 못 줘도 이 정도면 나름대로 서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어머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뭔 일이야? 성호가 주말에도 골프 간다고 해요. 저는 같이 시간 보내고 싶은데 아이고, 신혼인데 주말까지 따로 놀면 서운하지.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며느리가 저를 믿고 의지한다는 생각에 뿌듯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나를 친엄마처럼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점점 전화 횟수가 늘어나고 내용도 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처음엔 일주일에 두세 번이던 전화가 어느새 하루에 한두 통으로 늘어났어요. 어머니, 저예요. 응, 무슨 일이야? 성호가 또 그래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 말을 안 한다.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 어제는 설거지를 안 해줬다. 쓰레기를 한 번 안 버려줬다. 민정아, 그건 어제도 얘기했잖아. 하지만 어머니, 정말 너무해요. 어떻게 아내한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기본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기본이? 이건 가정교육 문제 아니에요? 하루에 한두 통이던 전화는 어느새 5통으로 늘어났어요. 아침에 한 통, 어머니, 성호가 아침에 인사도 안 하고 나갔어요. 점심에 한 통, 어머니, 성호한테 카톡 보냈는데 안 읽어요. 저녁에 또 한 통, 어머니, 성호가 또 늦게 온다고 해요. 그리고 밤에 또, 어머니, 성호가 집에 와서도 휴대폰만 봐요. 다음 날 또, 어머니, 성호가 어젯밤에 등 돌리고 잤어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민정아, 그 얘기 어제도 했잖아. 내가 성우한테 말해줄게. 하지만 어머니가 말해도 안 변해요. 성호는 정말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하루에 10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욕설과 막말도 서슴없이 했어요. 어머니, 성호 그 새끼가 또. 민정아, 욕은 좀 그렇지 않니? 아니에요. 정말 X 같아요. 어떻게 남편이 그럴 수 있어요? 점점 과격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서운하다, 속상하다 하던 게 이제는 분노로 바뀌었어요. 성호 때문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민정아, 진정해.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극단적이요? 어머니는 성호 편만 드시는 거죠? 그런 게 아니야. 너도 좋게 보면 아마 긍정적인 면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 아니, 다 말하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역시 어머니도 시어머니잖아요? 결국 날 이해 안 해주시는 거네요. 아무도 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하루에 20통, 30통. 점점 늘어갔어요. 이제는 새벽에도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성우가 안 들어왔어요. 새벽 2시인데. 민정아, 지금 몇 시인지 아니? 저는 걱정돼서 밤을 꼴딱 새우게 생겼는데 어머니는 이 와중에 잠이 오세요? 낮에도 계속 왔어요. 같은 말을, 같은 내용을. 어머니 성우가. 어머니 또 성우가. 어머니 성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전화를 받는 것도 지쳤어요. 민정아, 그 얘기는 오늘 아침에도 들었어. 하지만 어머니,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알지만 종일 전화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니? 종이요? 어머니도 이제 저 귀찮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왜 앞뒤가 다르세요? 아니, 성우가 왜 저러나 했더니 어머니 닮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게 정상인가 싶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면 온몸이 저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들 얼굴을 피하게 되더군요. 정말 그랬어요. 성우가 집에 오면 왠지 모르게 어색했어요. 며느리 이야기를 계속 들어서 그런지 성우가 정말 나쁜 남편처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요즘 왜 그래요? 뭔가 이상해요. 성우가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한 말들을 어떻게 전해요? 그렇게 며느리는 점점 더 많은 감정을 저에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고 불안해졌고 피로했어요. 하지만 이제 겨우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느리 말을 계속 들으면서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성우가 집에 와서 인사도 안 해요. 완전 무시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본 성우는 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버릇처럼 집에 오면 항상 인사했거든요. 엄마, 별일 없죠?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정이는? 방에 있어요. 좀 피곤해 하더라고요. 성실하고 예의 바른 아들 모습이었어요. 물론 집에서 본 내 자식 모습이 다는 아닐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부부일이란 게 옆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며느리가 하는 말을 모두 믿고 아들을 적대시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민정이가 또 전화했어요. 어머니, 성우가 집에서 말도 안 해요. 하루 종일 입 한 번 떼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성우와 대화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엄마, 요즘 몸은 어떠세요? 응, 괜찮아. 민정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바빠서 신경을 못 썼나 봐요. 오히려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 같았거든요. 민정이의 말은 점점 극단적으로 변했어요. 어머니, 저 인간 정말 죽었으면 좋겠어요. 민정아,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말 하면 안 돼. 힘든 일 있으면 성우하고 대화를 진지하게 해보지 그러니?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저 인간 때문에 제가 미쳐가고 있어요. 그래도 내 남편인데. 남편이요? 저게 남편이에요? 그냥 동거인이죠? 어머니는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거예요? 이런 말을 하루에 몇십 번씩 들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성우가 집에 와서 저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성호야, 요즘 민정이 어때?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며느리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받으세요. 엄마, 아, 아니, 나중에 받지 뭐. 왜요? 그냥 받으시지. 그때 전화가 끊겼어요. 그리고는 바로 다시 울렸어요. 그걸 보더니 성우는 받으시지 왜요? 성우가 말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또 성우가 그랬어요. 그 미친 새끼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정이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요즘 핸드폰 성능이 너무 좋은 게 원망스러웠어요. 성우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성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그 인간이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요. 그게 남편이에요? 참 어처구니 없어서 그러니까 가정교육 좀 똑바로 시키지 그러셨어요? 저렇게 하자투성이 인간을 왜 저한테 떠넘기셨냐고요? 혼자 보고 있기 너무 한심해서. 이런데 어머니께 말씀 안 드릴 수 있겠어요? 성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잠깐만, 민정아, 지금. 어머니, 성우한테 말해주세요. 그 자식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잘한다 하니까 지가 진짜 잘하는 줄 아나 봐요, 한심하게. 참, 혼자 봐주기 아까워요. 성우가 있다는 말을 할 새도 없이 자기 말만 쏟아냈죠. 성우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민정이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민정아, 잠깐 기다리라고.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왜 그래요? 왜 소리를 질러요? 아니, 어머니도 성격 파탄 맞네. 그래, 지금 보니까 성우가 어머니 닮은 건 맞죠? 성우가 손으로 전화기를 가리켰어요. 자기가 받겠다는 뜻이었죠. 민정아, 성우가 여기 있어서. 뭐라고요? 성우가 거기 있어요?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어머니, 저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뚝 끊어버렸어요. 성우가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성우야, 민정이가 저에 대해서 왜 저런 얘기를 해요?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민정이가 엄마한테 전화를 얼마나 자주 해요? 글쎄 그냥 가끔. 가끔이 아니죠. 하루에 몇 번씩 하죠? 성우가 제 휴대폰을 빼서 통화 기록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다 뭐예요? 하루에 30통이 넘네요. 그제야 저도 깨달았어요. 민정이가 제게 보여준 모습과 성우 앞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성우 앞에서는 조용하고 순한 아내였는데 저에게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엄마, 민정이가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성우의 목소리에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속았다는 걸. 민정이는 저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민정이의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정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으면 카톡이 폭주했습니다. 어머니, 왜 전화 안 받으세요? 어머니가 내 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까지 저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제발 전화 받아주세요. 카톡만 100개가 넘게 왔어요. 그래도 안 받으니까 이번엔 음성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민정이에요.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만 믿고 있었는데, 어머니도 아들 편이었던 거네요. 저는 정말 혼자구나. 하루에 음성 메시지만 30개가 넘게 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직접적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왜 피해요? 내 편이라더니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어머니한테는 하소연해도 된다고.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어머니도 가짜였네요. 어머니도 성우랑 똑같은 거였네요. 점점 원망과 비난으로 바뀌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이용한 거죠? 아들 정보 캐내려고. 어머니도 성우랑 똑같아요. 이기적이고 차가워요. 나를 이용만 하고 쓸모없으니까 이제 버리는 거예요. 민정이는 저를 완전히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분노와 불만, 우울함을 저에게 쏟아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역할을 거부하자 저를 원망하기 시작한 거였죠. 어머니,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어머니도 저를 버리면 저는 진짜 혼자예요. 이런 극단적인 말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밤낮 구분 없이 계속되는 전화와 카톡, 음성 메시지. 저는 점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게 됐어요. 휴대폰만 울리면 온몸이 떨렸습니다. 또 민정이구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을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지럽고 잠이 안 오고 식욕도 없어지고 성우가 걱정됐는지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엄마, 요즘 너무 이상해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일이 있나요? 저는 민정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에 몇십 통씩 오는 전화, 똑같은 하소연, 욕설과 원망. 그건 전형적인 정서적 학대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환자분은 우울장애와 불안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치료가 필요합니다. 진단서에는 우울장애라고 적혀 있었어요. 74세에 우울장애 진단을 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며느리는 나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사이를 갈라놓고 나까지 무너지게 만들었죠. 정말 그랬어요. 민정이는 저를 이용해서 성호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고 그 과정에서 저와 성호 사이도 어색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마저도 정신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 저를 타겟으로 삼았을까요? 시어머니니까 참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친정 어머니에게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으니까 시어머니인 저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이용한 거죠. 처음에는 동정심으로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 제 인생을 망가뜨릴 줄 몰랐어요. 이제는 정말 한계였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병원에서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며칠 후 민정이가 또 전화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얘야, 어머니, 또 성호가. 민정아, 잠깐만.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는지 민정이가 잠시 멈췄어요. 얘야, 내가 다 받아줄 순 없을 것 같구나.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 욕은 이제 나한텐 하지 말아줘.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정아, 너도 알잖니? 이건 너무 심해. 심하다고요? 어머니가 들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선이 있어야지. 하루에 몇십 통씩. 참, 기가 막혀서. 아니, 어머니가 말해도 된다더니 이제 귀찮아진 거예요? 아니면 역시 며느리는 남이고 아들 편인 거예요? 결국은 어머니도 저를 버리시는 거네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인간은 믿을 수가 없다니까? 민정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버리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젠 정말 너희 부부 일은 알아서 해결하도록 해라. 그리고 한 가지, 민정아, 너도 취미를 가져본다든지 너가 좋아하는 것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필요하다면 지우를 종일반에 넣고 해도 되잖니? 너도 그동안 육아에 살림에 힘들었으니까. 듣기 싫어요. 어머니, 저 정말 죽을 거예요. 어머니까지 이러시면. 결국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 성우가 전화를 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격앙되어 있었어요. 엄마, 성호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대체 왜 그래? 왜 우리 둘을 불편하게 만들어? 뭐라고? 무슨 소리야? 민정이가 다 말했어. 결혼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엄마한테 시집살이 당했다고. 다 말했다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가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엄마가 민정이한테 매일 전화해서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숨도 못 쉬게 매일 불려다녔다면서 일은 다 시키고 끄떡하면 전화 받지도 않고 차갑게 대하고 허구한 날 민정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트집 잡고 힘들게 하고 엄마가 전화로 매일 쉬지 않고 못 살게 굴었다면서.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가해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었으니까요. 무슨 말로도 깨진 믿음을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한 달이 넘도록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들도 어떤 상황인지
현실을 똑바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물론 말이라는 게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성호에게 전화를 했어요. 퇴근 후에 집에 오라고. 성호야, 너 민정이가 나한테 뭘 했는지 알아? 뭘 했다고요? 하루에 몇십 통씩 전화해서 너 욕하고, 내 욕하고, 밤잠도 못 자게 하고, 엄마, 그건 민정이가 힘들어서. 힘들어서 나도 병원 갔어. 우울장애 진단받았어. 성호가 잠시 말을 못했어요.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그런데 너 진짜 민정이가 나한테 전화해서 감정 쓰레기 쏟아붓는 거 모르고 있었다는 거 맞아? 너 내가 먼저 전화해서 시집살이 시켰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통화 목록을 열고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수신 발신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그제야 성호 표정이 달라졌어요. 엄마, 미안해요. 몰랐어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몰랐다고? 3개월 동안 며느리가 하루에 몇십 통씩 전화하는데 내가 몰랐다고? 아내가 시어머니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는데 남편이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했던 건 아니야? 며느리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쏟아내니까 너는 편했을 테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호가 정말 몰랐을까요? 아내가 매일 밤낮 없이 그렇게 저에게 전화하면서 남편 욕을 하는데 남편이 전혀 눈치 못 챘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혹시 알고도 방치한 건 아닐까요? 아내의 화풀이 대상이 저였으니까 자기는 상대적으로 편했을 테니까요. 성호야, 너 정말 몰랐어? 엄마, 민정이가 엄마와 통화한다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심한 줄은. 심한 줄 모르고도 아내가 나를 시집살이 시킨다고 할 때는 그냥 믿었다는 거야? 성호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는 민정이가 너무 울어서. 아, 그래? 아내가 울면 무슨 짓이든 용납된다는 거네. 그리고 앞뒤 가리지 않고 뭐든 잘못한 건 시어머니고? 결국 며느리 눈물이 더 소중했던 거죠. 74세 어머니의 고통보다 젊은 아내의 눈물이 더 진실해 보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성호야, 니들 사이가 왜 이렇게 된 거야? 민정이가 원래 이랬어? 너도 그날 들었잖아. 욕이나 비난을 서슴지 않고 쏟아내는 걸. 내 생각에는 민정이 수위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 한참 침묵이 흐르더니 성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은 민정이가 예전부터 감정 기복이 심했어요. 어떻게? 연애할 때부터 그랬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서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결혼하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민정이가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대요. 무슨 일? 전 남자친구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불안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성호가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 사실 저도 힘들어요. 민정이가 하루 종일 저를 감시하고, 의심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일할 때도 하루에 5, 60통씩 전화가 와요. 그럼 왜 이제야 말해?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민정이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가족 상담을 제안했어요. 성호야, 셋이서 상담을 받아보자.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하지만 민정이는 거절했어요. 상담. 왜요?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어머니랑 성호가 문제지. 저는 피해자예요. 그리고 며칠 후 성호야, 우리 이혼하자. 민정이가 갑자기 이혼을 통보했어요. 이 집구석은 모두 날 미치게 만들어. 시어머니도, 남편도, 나는 더는 못 살겠어. 당신들 같이 무책임한 가족이 어디 있어? 나만 왜 참고 견뎌야 해? 그렇게 민정이는 화를 내며 짐을 싸서 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성호는 며칠 동안 멍하니 술을 마시다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민정이를 너무 몰랐나 봐요. 성호야, 엄마한테 그렇게 전화하고 있는 줄도 몰랐고, 미안해요. 저는 자책했어요. 내가 며느리의 병을 키운 건 아닐까? 처음에 민정이 하소연을 들어준 게 오히려 그 행동을 부추긴 건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민정이는 떠났고 성우는 상처받았고 저는 우울장애 환자가 되었어요. 모든 게 너무 늦었습니다. 민정이가 떠나고 나서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해졌어요. 그토록 시끄럽던 전화벨도 없고 하루 종일 울려대던 카톡 알림도 없고. 하지만 그 조용함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성우는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도 많이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민정이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까요? 성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민정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몰랐어요. 엄마한테 그런 전화를 한 것도 미리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했다면. 성우도 자책하고 있었어요. 6개월 후 손주 지우가 저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5살 지우가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지우야, 엄마는 엄마 일이 있어서 못 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전화도 하고 엄마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놀면 돼. 할머니, 나는 할머니랑 아빠랑 사는 게 좋아요. 지우의 순수한 미소를 보면서 저는 다시 힘을 얻었어요. 트라우마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뛰고 누군가 저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려 하면 불안했어요. 하지만 지우와 성우를 위해서라도 다시 걸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병원에서 상담도 받고 약도 먹으면서 천천히 회복해 나갔어요. 어느 날 지우가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다른 할머니들은 무서운데 할머니는 안 무서워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어요. 아,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구나. 민정이 때문에 저 자신을 의심하고 제가 잘못된 시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지우가 저를 좋아한다니. 성우도 변했어요. 예전보다 더 자주 집에 있고 저와 지우를 더 챙겨주었어요. 엄마, 저 이제 알겠어요. 가족이 뭔지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듬어주는 거죠.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우의 웃음소리와 성우의 따뜻한 말들이 저를 치유해 주었거든요. 하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생각해요. 나는 어떻게 했어야 했나? 처음에 민정이가 하소연할 때 선을 그어줬어야 했을까? 민정아, 남편 욕은 나한테 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을까? 아니면 아예 민정이와 거리를 두었어야 했을까?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모르겠었어요. 며느리가 의지하는데 시어머니로서 어떻게 외면할 수 있었겠어요? 지금도 정답은 모르겠어요. 다만 확실한 건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제 정신 건강을 희생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지금은 지우와 성우,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다시 앞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74세에 새로 배운 인생의 교훈이에요. 누구에게도 저를 망가뜨릴 권리는 없다는 것. 그리고 저도 누군가를 구원할 의무는 없다는 것. 그게 제가 이 힘든 시간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고진감래 할머니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단맛이길 바랍니다.